그러나 오늘은 5.18 46주년입니다. 네. 두 분께는 광주는 아주 특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는데요. 우선 김창수 처장께 좀 여쭤볼게요. 80년 5월 그때 어디 계셨어요? 저는 그때 고1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그래서 뭐 그 당시 상황이 제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이렇게 쭉 설명한다면은 아마 80년 5월 광주에서 제가 보고 들었던 것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제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제 삶에 가장 압도적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었습니다. 고1 사춘기이기 때문에. 고1 사춘기. 네. 네. 이제 우리 창수 형께서 저런 말씀하실 때 우리는 저런 정서를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네. 중고등학교 때 막 교장 선생님이 미션 스쿨인데 기도를 하는데 광주의 폭도들을 빨리 제압해 주시고 이렇게 전교생 앞에서 그래서 야 뭐가 좀 그냥 저런 어떤 그 폭동인가 보다 이렇게 소요 사태인가 보다 이런 정도로 했는데 이제 대학 와서 이제 광주에서 올라온 창수형 같은 분들은 만나고 이런 게 이제 인생을 바꾸고 그 다음부터는 학업보다는 사실은 데모가 주업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죠. 그런 만큼 광주는 목적이자 지향이자 가치였다. 그것이 이제 우리 젊은 시절에 대한 강한 규정력을 형성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또 바꾸는 어떤 증폭된 에너지였고 또 46주년이라 그러지만은 매년 살아나는 하나의 어떤 그 우리 공동체의 어떤 의미 체계고 그런 면에서는 광주라는 건 우리한테 영원한 숙제이자 미완의 어떤 역사라고 봅니다. 네, 아직까지도 그 해결되지 못한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지금 제대로 정상화된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윤석열의 계엄 그게 현타가 확 온 거고 그 이후에 그러면 국민의힘이 딱 끊고 잘못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비상계엄을 한 건 정말 잘못된 거고 민주주의가 그 성장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게 보수 정치의 기본인데 여태까지 이 사람들은 윤어게인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정진석 등장하고 뭐 이진숙 등장하고 뭐 등등등등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그냥 이렇게 가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통찰이 있으실 것 같아요. 김창수 처장님. 양민을 학살한 거잖아요. 양민 학살이죠. 군인들이. 그래서 저는 그거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광주 당시에 도청 왼쪽에 상무관이라는 체육관이 있었습니다. 그 체육관에 그 당시 이제 시신들을 수습하는 그런 공간으로 체육관이 활용됐어요. 그래서 그 체육관에 저도 이제 가끔씩 들러서 그 시신들을 관에 이렇게 수습하는 그런 것들을 옆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거기서 시신을 수습했던 요새 말로 자봉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문재학이라는 사람입니다. 소년연다의 주인공인 장대. 맨 앞에 나오죠. 그 일장에 이제 그게 나오죠. 근데 소년연다 소설에 나오고 나서 광주를 다룬 거니까 바로 저도 이제 또 구입해서 읽어봤는데 첫 페이지가 바로 그 부분인데 정대하고는 저하고는 동갑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는 그걸 자세하게 몰랐습니다만 어쨌든 내가 상무관에 있었다가 나는 뭐 들락날락했는데 정대는 거기 있다가 자기랑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도청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아주 상식적인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들어가서 결국 다음 날 교련복 입고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근데 그 대목을 읽는데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읽었어요. 그리고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노벨상을 받고 나서 이제 다시 읽었죠. 그리고 읽고 이제 자세히 그 정대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제가 다니던 저는 이제 광주 동신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바로 옆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저하고 동갑 나이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기억들이 그 정대와 저와의 그 관계가 다시 이제 연상이 되어지면서 저한테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주의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년 정대가 문재학이 자기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도청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저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넓게 말한다면은 시민들을 학살한 또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한 그런 어떤 그 반란 세력들에 대한 그 고등학생의 상식적인 저항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런 소년의 상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는 매번 그런 어떤 사람들의 상식적인 행동에 의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촛불 때도 그랬었고 지난번에 탄핵 때도 계속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계엄을 겪으면서는 또 굉장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거는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상식적인 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저항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장 많이 그때 이야기했던 거는 과거 역사가 오늘 현재를 살린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광주에 대한 경험은 현재 우리가 내란을 이겨내는 그런 힘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 헌법 전문에 그 정신이 실린다거나 또는 우리가 5.18 46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광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그 과거의 역사를 허튼 것으로 묻어버리지 않고 네. 오늘의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며 또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주고 이런 게 바탕이 됐을 때 또 오늘이 과거가 되었을 때 그 오늘이 또 우리 미래를 지켜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윤어게인 세력들은 아직도 80년대 1979년 12.12부터 80년 그 과정에서 총을 들고 내란을 일으켜서 양민에게 총불을 겨눴던 그들의 그 정신 그들의 태도 만행 그거를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세상에 만행을 계승하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역사를 좀 그러니까 털고 좀 넘어가고 싶은데 끊임없이 그거를 붙들고 있으니까 넘어갈 수가 없어요. 글쎄 뭐 헌법의 전본에 실른다, 정치적인 논쟁이 된다 하는 어떤 그 우리 어떤 그 정치의 공간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되지만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네. 이게 시민의 일상과 삶 속에서의 5.18로 승화되는 게 더 중요해 보여요. 네. 그 제가 청주에 박종호라는 기타리스트가 계시는데 좀 나이 많으신데 이분이 손이 불구자라서 기타를 좀 이상하게 쳐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때 광주 소식을 듣고 나중에 망월동을 찾아가서 이 돌 비석에 하염없이 손을 친 거예요. 슬퍼가지고. 근데 제가 광주에 가서 강연을 할 때 한번 조대부고 그 동창들이 제 강연을 들었는데 우리 지역구에 이런 분이 계신다. 근데 88년에 광주는 말한다 KBS 다큐에 마지막 장면이 그 저기 어머니가 명예 졸업장을 그 죽은 아들 학교에 가서 하고 이제 이렇게 오열을 하는 장면으로 그 다큐멘터리가 끝나는데 그게 88년에 나왔거든요. 그 장면이 내 인생을 바꿨다. 근데 우리 지역에 이런 기타리스트부터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계신다 하고 뒤풀이를 하는데 네. 강연 그 죽은 학생의 같은 반 저 동창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제 강연을 듣고 내년에는 그 기타리스트를 꼭 좀 모시고 광주에 오시면 우리가 좋겠다. 한번 꼭 뵙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또 새로운 연대의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진상규명이냐 그때 많이 이렇게 멀어져 가고 이러는 과정에서도 그 동창들이 모여서 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삶에서 그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과정. 저는 이게 5.18이 됐다고 봐요. 그리고 또 경북 그 성주에서 그 저 사드 배치로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을 때 광주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성주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빛골 광주에서 별골 광주로 이렇게 오작교를 만들듯이 시민들이 연대하고 이런 네. 과정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광주는 곳곳에서 자기 존재를 알리는 네. 이런 하나의 아이콘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형식적으로 기념관을 만든다, 헌법에 전문을 넣는다, 또 뭐 어떤 그 사법적인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하는데 이런 것들은 국가의 그냥 기본인 거고 네. 진짜 완성은 어떤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
박혀 있는 네. 이런 어떤 그 우리의 문제를 접근해가는 게 바로 광주의 문제고 네. 사람의 문제라는 거 예. 이런 얘기를 좀 그렇습니까? 예.